박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위대한 인물이 역사를 좌우했지만 앞으로는 그 국민들의 성격이 내셔널 캐릭터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성격, 국가의 성격이 좌우할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성격 또는 민족성, 국민성이 좌우할 것이다. 국민성이죠.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한국도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중민주주의입니다. 1인 1표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과 국민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시민 수준에 맞는 시장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국회, 대통령, 시장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욕은 자기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뽑았습니까? 하느님이 뽑았습니까? 국민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 국민 수준이고 박원순 시장의 수준이 서울 시민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옥탑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고생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선풍기를 보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걸 또 공개를 해가지고 감격스럽게 받았다고 공개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분이 혼자서 옥탑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는 자기 보좌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또 돈을 따로 써가지고, 그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을 이 여름에 하는지, 더구나 보좌관까지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그러나 이것을 당당하게 선풍기 조립하는 사진을 공개한 걸 보면은 이런 쇼를 하면은 박수 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쇼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보는 서울 시민의 수준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무대 위에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 돌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얻는 체험이 과연 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권력자는 권력을 가지면서도 근검절약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권력자이면서도 서민들과 어울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서민적 심성과 서민적 생활을 한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쇼를 하지 않는 점에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검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승만, 프란체스카 두 부부의 이 에피소드가 아마 전설적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근검절약할 수 있느냐 하고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화장에 지금 이화장이 수리 중입니다만 이화장에 가보면은 두 분의 근검절약에 아주 전율을 할 정도입니다. 전율을 할 정도예요. 지금 이 여름이니까 이 여름과 무더위와 관계된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일기를 쓴 분인데 특히 아주 소중한 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 곁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이것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 일기입니다. 충무공의 난중 일기도 감동적이지만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 일기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거기에 인간 이승만이 있습니다. 인간 이승만. 8월 10일 1980년 1950년이죠. 1950년 여름입니다. 1950년 여름 8월 10일자 일기입니다.
1950년 8월 12일은 북한군이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 교두보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도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부산이 점령되고 그러면은 미군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유엔군도 더 도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으로서는 이제 눈앞에 그들이 말하는 조국 통일이 눈앞에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적화 통일이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누추한 집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기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입니다. 이 대통령과 나는 온몸에 땀띠를 뒤집어 썼다. 대통령의 잔등은 모기에 물린 곳까지 겹쳐서 보기에 딱할 지경이었다. 워낙 물이 부족하여 밤이면 물 한 대야를 떠다가 수건을 적셔서 대통령의 땀을 닦았지만 땀띠는 점점 심해져서 진물까지 났다. 나는 워커 장군에게 땀띠 연고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무초 대사나 워커 장군 그리고 우리 집에 드나드는 미국인들은 나를 보면 마담 리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은 일체 못하도록 나에게 엄명을 내려놓고 있었다. 나는 참다 못해 워커 장군에게 땀띠 약을 부탁한 것이다. 장군은 땀띠 연고 외에도 다른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박스 보내왔다. 그런데 내가 부엌 일을 보러 잠시 들어간 사이에 약상자가 대통령의 눈에 띄고 말았다. 대통령은 나에게는 한마디 언언도 없이 아침 보고를 하러 들어온 신승모 국방장관에게 일선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라면서 약상자를 주어버렸다. 약상자뿐 아니라 나의 친정에서 온 비타민까지 몽땅 합쳐서 주어버린 것이다. 이분이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친정,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오스트리아의 어머니가 보낸 비타민까지 몽땅 합쳐서 주어버렸다. 내가 부엌에서 나올 때 신 장관은 막 약상자를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참이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나는 말도 못한 채 땀띠 연고 하나만 빼놓으라는 사인을 신 장관에게 보냈다. 신 장관은 알았다는 듯 한 개를 슬쩍 빼놓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뒷머리가 따갑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리자 대통령이 무서운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신 장관도 머쓱한 표정으로 냉큼 나가버렸다. 평소에도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나에게 물어보는 법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그러한 성격에 자신의 땀띠를 치료하겠다고 얻어온 약을 전선에 보내면서 나의 의사를 물어볼 분이 아니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 절약 정신에 대해서 월간조선에서 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절약 정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인수 씨가 양자로 하와이에 가면서 선물했던 국산 양산을 30년간 사용하는 등 절약에 있어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것이 함께 생활한 사람들의 평이다. 1946년 장개석 중국 총통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져온 냉장고는 무려 35년간 사용했다. 1976년 금성사에서 에어컨을 기증하자 프란체스카는 전력난이 심한데 에어컨을 사용할 입장이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금성사에서 다시 작은 선풍기를 보냈는데 아주 더울 때 겨우 한두 번 트는 것이 고작이었다.
191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구입한 앨범에 옛날 사진을 떼고 손자들 사진을 붙이기도 했다. 40년간 아껴서 입은 금정 예복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다. 1958년에 최초로 생산된 국산 모직으로 만든 옷을 34년 동안이나 입었으며 1904년에 산 타자기로 남편의 독립운동과 한국 외교를 돕고 죽을 때까지 사용했다. 프란체스카의 옷은 어느 것 하나 깊지 않은 것이 없으며 속옷과 스타킹까지 기워 신었다. 가뭄이 들었다는 TV 뉴스가 나오면 손자들은 목욕도 시키지 못하게 했다. 며느리에게 세세한 것까지 가계부에 적게 한 후 15일마다 검사했다. 검사할 때마다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근검 절약을 생활화해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이 이룩한 거대한 국가적 부가 있습니다. 그 부는 이런 여름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틀면서 더위를 견디게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에어컨도 싫다면서 옥탑방에 자원해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 여름을 지난다고 하니까 1950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땀띠로 고생하면서도 땀띠 이런 거를 일선 장병에게 주라고 보내버린 그 에피소드가 새삼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